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심화 5강 위도경도 위치찾기 문제풀이 요령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계지리 벼락치기 개념편 26강까지 그리고 심화편은 이 5강까지 해서 총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대망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수능 일주일 전에 총정리 영상 마지막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벼락치기 프로젝트 본 강의의 마지막 강의 위도경도 위치찾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지도를 띄워놓고 대략적인 위도경도 잡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실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들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씩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도경도가 동그란 지구에 가로의 좌표, 가로줄을 위도라고 하고 세로줄을 경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먼저 위도 잡는 법 말씀해 드릴게요. 위도의 가운데가 적도죠. 적도는 우리가 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적도를 한번 그어 볼 겁니다. 적도는 0도잖아요. 그래서 적도 잡을 때 대표적인 나라 몇 나라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남아메리카로 갈게요. 남아메리카에서는 요 나라 찾으세요. 요 나라가 지금 에콰도르죠. 에콰도르가 나라 이름이 적도잖아요. 맞죠? 그래서 에콰도르 조금 북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대략적으로 적도와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브라질도 지금 적도가 통과한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도를 따라서 쭉 아시아 쪽으로 갈게요. 아시아 쪽으로 쭉 오면 만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를 만나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인 나라 여기 여러 섬으로 구성된 나라 인도네시아가 적도를 통과한다. 그리고 말레이 반도 끝에 말레이 반도 끝에 거의 걸치거든요. 여기 말레이 반도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가 말레이 반도잖아요. 그래서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한 섬나라가 싱가포르죠. 그래서 싱가포르이 대략 적도가 통과한다 라고 생각하고 위치 잡아주세요.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가 적도 통과한다. 그리고 요렇게 가면 아프리카를 만납니다. 아프리카의 적도에다가 요렇게 선을 그으면 적도 통과하는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중요하게 배운 나라. 요 나라가 케냐죠. 케냐. 케냐. 그리고 요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여기 중간에 호수는 빅토리아 호수인데 요쪽은 적도가 통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빅토리아 호수 요거 찾아주시면 우리 거기 살짝 북쪽에 적도가 통과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적도 통과하는 대략적인 위치 에콰도르, 싱가포르,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 그리고 대표적으로 통과하는 나라 콩고 민주공화국, 케냐, 인도네시아, 브라질 같은 나라가 적도 통과한다. 이렇게 보고 문제풀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적도를 우리가 알면 기후에서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적도 통과하는 곳에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발고도 높은 에콰도르 제외하면 적도 통과하는 데는 대부분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곳들입니다. 좀 예외적인 데가 에콰도르의 고산 기후. 그리고 케냐의 사바나 기후. 요건 좀 예외적인데 대체적으로는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그어볼 위도가 북해기선, 남해기선을 그릴 거예요.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은 기후에서 매우 의미 있는 위도입니다. 북해기선, 남해기선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사막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북해기선인데 요 북해기선을 중심으로 해서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요 점선이 남해기선인데 남해기선을 중심으로 남반구 아열대 고압대의 사막인 호주 내륙의 사막이 또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은 아열대 고압대 사막 가운데를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륙 동안 같으면 사막이 없잖아요. 이때 북해기선은 열대기후와 온대기후를 나누는 경계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북해기선이 대략적으로 온대기후와 열대기후 경계쯤이다라고 보고 여러분들 기후 문제 풀 때 위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북해기선을 그어볼게요. 요 점선 따라 그어볼게요. 그럼 아프리카는 아열대 고압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 가운데를 통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가운데를 통과합니다.
자, 요렇게 통과하면 자, 거의 이집트 수단 국경쯤에 통과해요. 국경보다 살짝 북쪽에. 자,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쭉 지나서 자, 인도 요렇게 지나서 대만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북핵이선 하면 자, 가장 중요한 나라가 요 나라입니다. 대만. 요 대만 보고 위치 잡으세요. 자, 대만 보고 우리 아시아에선. 자, 그리고 북핵이선 또 대표적으로 통과하는 나라 하면 방글라데시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인도도 통과하는데 왜 방글라데시를 얘기하냐면 인도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보고 북핵이선 그리라 그러면 어떤 애는 여기 밑에 긋고 어떤 애는 여기 위에 그을 수가 있다고. 근데 방글라데시는 국토 면적이 좁으니까 자, 어디를 그어도 방글라데시 어디를 그어도 북핵이선하고 그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위치 잡을 때는 면적이 작은 나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만, 방글라데시, 자,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과하는데 자, 당연히 사우디도 통과하지만 우리는 아랍에미리트를 기억합시다. 아랍에미리트. 자, 면적 작은 아랍에미리트 지나 사하라 사막 가운데를 통과하더라. 자, 요렇게 북핵이선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북핵이선에 따라서 쭉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면 자, 여기 반도 보이죠? 요렇게 자, 미국에서 멕시코 쪽으로 튀어나온 요 반도. 자, 요 반도가 멕시코의 캘리포니아 반도거든요. 자, 그러면 요 반도 끝을 딱 스쳐 지납니다. 자, 그래서 멕시코 가운데 통과해서 자, 요 섬이 쿠바인데 자, 쿠바섬 북쪽을 통과하는 자, 요 라인이 지금 북위 23.5도. 자, 북핵이선입니다. 자, 여기가 북위 23.5도. 자, 북핵이선. 자, 선생님과 함께 적도 북핵이선 요 두 개 같이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남해기선도 자, 그려봐야죠. 자, 남해기선은 요 남쪽에 지금 여기 점선에 자, 표시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아프리카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아프리카는 자, 여기 보면 나미비아 가운데 보츠와나 가운데로 이렇게 통과해서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옵니다. 자, 그래서 남해기선 통과하는 대표 나라 하면 요 나라 자, 나미비아 자, 나미비아 보츠와나 가운데를 통과하더라. 자,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섬 남쪽까지 옵니다. 자, 그리고 쭉 가서 아열대 고압대 사막에 있는 호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호주의 사막 가운데를 쭉 통과를 한다. 자, 그리고 쭉 어디까지 간다. 자, 남아메리카까지 갑니다. 자, 남아메리카까지 가면 남해기선 끝까지 그리면 요 리우데자네이루를 만나죠.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요거 그어주시면 자, 남이 23.5도 저 남해기선을 자, 우리가 자, 그린 겁니다. 자, 북해기선, 남해기선. 요 기후에서 중요한 두 선이죠. 자, 북해기선, 남해기선, 그리고 적도까지 우리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남반구 쪽에 자, 아프리카 제일 남쪽 끝을 한번 볼게요. 자, 아프리카 제일 남쪽 끝 여기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케이프타운이죠. 자, 여기 위도가 대략 남이 35도입니다. 자, 여기가 대략 남이 35도. 자, 그러면 남이 35도에 따라서 자, 선을 그어 볼게요. 아프리카는 35도보다 더 큰 땅은 없는 거죠. 그 위도 숫자가 더 큰 숫자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오면 자, 호주 남서쪽 끝을 만나죠. 호주 남서쪽 여기는 무슨 기후입니까? 대륙선 안에 지중해성 기후죠. 자, 그리고 쭉 갑니다. 그럼 뉴질랜드 북쪽 끝을 만났다가 쭉 이어서 그리면 자, 여기 태평양 쪽에 칠레를 만나는데 자, 여기가 칠레의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산티아고죠. 자, 요렇게 그린 게 지금 남이 35도입니다. 자, 남이 35도를 그린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어디를 떠올리는 거예요?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지역 세 지역을 잡고 그려주시면 대략 남이 35도가 자,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남이 35도 이상인 땅이 사실 남반구에 몇 개 안 돼요. 뭐 뉴질랜드라든가 자, 아니면 호주의 요쪽이라든가 아니면 칠레나 아르헨티나나 뭐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북반구 쪽으로 가는데 자, 북반구 쪽에서 영국이 자, 서한해양성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서한해양성 기후는 대략적으로 대륙선 위도 50도에서 60도 사이에 나타나거든요. 자, 그럼 영국을 딱 서한해양성 기후의 모델로 보고 자, 영국 남쪽 끝 있죠. 남쪽 끝 여기가 대략 50도입니다. 여기가 대략 50도. 요 북쪽 끝이 대략 60도예요. 자, 그래서 영국은 5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다 생각하고 자, 고위도 지역에 뭔가 위치가 나와 있다 그러면 영국의 기준으로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찾아주면 잘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50도가 자, 여기랑 비슷하거든요. 자, 미국, 캐나다 국경 요 직선이잖아요.
요 직선이 대략 49도입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을 정할 때 그냥 위도 49도에다가 쭉 그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49도. 자, 그래서 50도 그리고 49도 요 선 좀 알면 자, 고위도 지역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실 겁니다. 북반구 고위도. 자,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유럽 딱 만나는 여기 있죠. 자, 에스파냐하고 모로코가 만나는 여기 아프리카 제일 북쪽 끝. 여기가 북위 35도입니다. 여기 북위 35도. 자, 그래서 아프리카는 35도에서 시작해서 35도로 끝나요. 그래서 기후도 지중해성 기후에서 시작해서 지중해성 기후로 끝납니다. 이렇게 대칭 형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그어보면 자, 우리나라도 지납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 지나 도쿄 지나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남부지방까지 이렇게 오겠죠. 맞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35도. 그래서 중위도 지역부터는 뭐 35도, 50도, 60도 요 정도 위치 잡아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옆으로 가면서 어느 지역인지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략 우리나라 가운데가 38도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우리 한국지리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아실 건데 자, 우리나라 자, 서울을 기준으로 자, 위도 경도를 잡는다 그러면 자, 대략적으로 위도는 38도 정도 잡으면 되고요. 자, 경도는 127도를 잡으면 됩니다. 동경 127도. 요거 경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서울이 일단 기준으로 잡아놓고 서울하고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가거나 옆으로 가면서 찾아주는 것도 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위도 판단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경도의 기준선은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이죠. 자, 그래서 경도 세로줄의 가운데 영도선은 바로 런던을 지나는 경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런던을 지나는 경도가 우리 자, 경도의 가운데선 영도로 정한 거예요. 자, 이 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죠. 자, 본초 좌우선부터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시아는 다 동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동경. 자, 본초 좌우선보다 동쪽이면 동경, 서쪽이면 서경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본초 좌우선과 정반대편, 지구 반대편의 세로줄. 자, 요게 180도 선이죠. 자, 동경 180도 선. 자, 요 동경 180도 선은 태평양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180도 선. 자, 그래서 여기를 자, 가장 동쪽 끝으로 보고 자, 우리가 시간대 같은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 180도 선을 다른 말로 날짜 변경선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실제 날짜 변경선이 이 동경 180도랑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자, 삐뚤삐뚤한 날짜 변경선까지 물어보지 않으니 우리는 동경 180도가 날짜 변경선 자, 이렇게 알고 문제풀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초 좌우선을 딱 지나는 나라가 여기잖아요. 영국 런던. 자, 그러면 우리가 영국 런던의 자, 위도 경도를 알고 있으면 자, 여기를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런던보다 북쪽인지 남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이렇게 위치 잡기가 좀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 런던의 자, 위도 경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도는 약 52도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경도는 0도죠. 자, 이게 너무 의미 있는 거지. 경도 0도선. 자, 그래서 영도 기준이 어디다? 영국의 런던이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날짜 변경선은 태평양 가운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사실 통과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만한 나라 중에 가장 날짜 변경선에 가까운 나라는 이 나라예요.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제가 위도 경도, 자, 뉴질랜드 수도, 자, 웰링턴 기준으로 자, 위도 경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도는 대략 41도, 남이 41도 정도. 자, 웰링턴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뉴질랜드 가운데. 자, 그리고 경도는 175도예요. 동경 175도. 그러면 날짜 변경선과 자,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과 뉴질랜드는 지구 정반대편에 있다. 자, 경도 차이가 180도 차이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초 좌우선과 동경 180도 사이에 자, 경도를 잡으면 이렇게 잡는 겁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동경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이렇게 커지는 거야. 자, 그러면 본초 좌우선과 날짜 변경선 딱 중간을 지나는 자, 요 경도는 자, 90도가 되는 거죠.
0도와 180도 사이니까 자 동경 90도가 됩니다. 요 동경 90도가 딱 통과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위도 경도 기준 잡기 좋은 나라입니다. 자, 왜냐하면 방글라데시는 위도도 의미 있고 경도도 의미 있죠. 자, 위도는 북해기선, 북위 23.5도. 자, 경도는 동경 90도에 위치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방글라데시 위도 경도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기준점 4개가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서울, 방글라데시, 영국 런던, 뉴질랜드 웰링턴. 그러니까 얘네들로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위치 찾으면 위치 찾기가 한결 편리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동경 90도 그려봤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동경 45도를 찾으라 그러면 0도에서 90도를 다시 반을 자르면 45도가 되는 거죠. 자, 45도. 자, 만약에 135도를 찾아라고 하면 동경 90도와 동경 180도 반을 자르면 135도가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가면서 경도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 안 되면 만약에 90도 찾으라 그랬으면 자, 정 안 되면 0도하고 180도를 지나는 런던과 뉴질랜드를 딱 정해놓고 시험지를 반을 접어가지고 90도를 찾아도 되잖아. 맞지? 반 나누라 그러면 이건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라도 자, 우리 위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라시아 쪽 동경을 쓰는 지역에 자, 경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아메리카 쪽으로 갈 건데, 자, 아메리카 쪽은 보통 서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여기 서쪽으로 갈수록 서경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켜지잖아. 지금 지도가 여기 아메리카가 이쪽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자, 아메리카 여기서 자, 런던에서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이렇게 해서 180도까지 오는 거지. 맞지?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제일 끝 지점들, 중요 지점들 경도 한 3개 정도만 파악해 놓으시면 자, 여러분들이 경도 잡기가 좀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경도가 여기 브라질 끝, 여기 브라질 끝에 요 경도.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자, 브라질 제일 동쪽 끝에 요 경도가 몇 도냐면 35도예요. 서경 35도. 자, 그러면 자, 남아메리카는 동쪽이 서경 숫자가 작은 거고 서쪽이 서경 숫자가 큰 거죠. 맞죠? 자, 그럼 서쪽으로 갈수록 서경 숫자가 커지는데 태평양 쪽 있죠. 자, 여기 칠레 요 피오르 해안 있는 자, 여기가 대략 경도가 서경 75도입니다. 자, 그럼 서경 75도를 따라서 이렇게 위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위로 그려보면 미국의 대서양 쪽을 만나요. 그러니까 대략 뭐 뉴욕 정도가 자, 서경 75도 선이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서경 75도는 남아메리카에서는 태평양 연안, 자, 미국에서는 대서양 연안이라고 보고 위치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의 태평양 연안의 경도 우리 요거 하나 잡읍시다. 자, 120도, 자, 서경 120도. 자, LA를 지나는 경도가 120도예요. 자, 그래서 아메리카 쪽은 경도 3개만 딱 외우는 거예요. 자, 브라질 동쪽 끝이 서경 35도. 자, 남미의 태평양 쪽, 자, 미국의 대서양 쪽은 75도. 자,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 쪽은 120도. 자, 요 정도 위치 잡아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위치, 대략, 뭐, 누가, 어디가 어디쯤이다. 라는 걸 좀 판단하기가 좀 편리하실 겁니다. 자, 요 정도 위도 경도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위도 경도의 그 지점이 어느 도시인지 어느 나라인지 못 찾아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대략적으로 요 정도만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요 정도의 배경 지식만 가지고 우리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자, 정확하게 못 찾아도 괜찮으니까 자, 선생님 문제풀이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제가 지도 한 장 교재에 더 넣어드린 겁니다. 자, 우리 21학년도 수능 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자, 표는 가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해안선과 국토 모양, 위도 경도, 인구 면적이 나와 있는데 나라를 찾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으니까 자, 그거부터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선택지로 바로 갈게요. 나라 안 찾고 바로 갑니다. 자, 기억은 지리 정보 중 속성 정보에 해당된다. 자, 위도 경도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니까 자, 이 기억은 공간 정보죠. 자, 그럼 1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니은에 자, 인구수는 원격 탐사를 통해서 수집한 겁니까? 자, 인구수는 통계 자료를 찾아본 거죠. 원격 탐사로 조사가 안 되는 거니까 자, 2번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볼게요. 자, 4번에 보면, 자,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자, 인구 밀도가 낮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 밀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입니다. 자, 면적당 인구수. 자, 어느 나라인지 몰라도 풀리는 게, 자, 면적이 여기 있죠. 자, 인구가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그럼 면적분의 인구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가와 다를 비교하면, 자, 면적은 지금 다가 훨씬 넓어요. 자, 면적은 가, 다 중에, 자, 다가 훨씬 넓어요. 자, 그런데 인구는 가가 훨씬 많잖아요. 자, 그럼 인구 밀도는 누가 높은 거다? 인구 밀도는, 자, 가가 다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가 다보다 높아야 되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치로 좀 잡아줘야 될 게 지금 3번하고 5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5번을 먼저 해볼게. 가다의 해안은 모두 인도양에, 자, 접해 있다 그랬는데, 자, 위도경도 보면, 자, 요 나나라를 보세요. 자, 나나라가 동경 175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거의 날짜 변경선 가까이에 위치하죠. 날짜 변경선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자, 날짜 변경선은 어느 바다를 통과해요? 태평양을 통과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나나라가 절대 인도양을 접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 중에 한 나라만 틀려도 틀리니까 5번을 제끼면 되잖아요. 답은 몇 번입니까? 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자, 가가 아프리카인지 아닌지를,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위도를 보세요. 자, 위도가 9도잖아요. 그럼 적도 근처니까 아프리카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경도도 보세요. 자, 경도가 동경 7도면, 동경은 0도에서 180도까지 있는데, 동경 7도면 런던에 엄청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위도라면 우리가 이 나라가 아프리카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가나라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까지 지금 물어보지 않잖아요. 자, 정답이 바로 나왔죠. 지금 가나다 나라 안 찾아도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풀고 쿨하게 넘어가야지, 가나다 이거 무슨 나라야 무슨 나라야 무슨 나라야 하면서 머리 싸매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문제 풀러 가야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 가나라가 실제는 나이지리아고, 자, 나나라는 뉴질랜드고, 뉴질랜드는 다들 맞췄을 것 같아요. 자, 섬나라니까 이 윤곽이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다는 캐나다인데, 이 세 나라가 누군지 몰라도, 자, 지금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024학년도 수능 5번 문제입니다. 자, 표의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진 정보가 있고, 자, 주요 피해 지역 국가를 위도 경도만 보고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만약에 유럽의 어느 나라라 그래봐. 그러면 위도 경도 가지고 대략 잡기가 어렵지. 자, 그 나라가 룩셈부르크인지 벨기에인지 뭐 네덜란드인지, 그러니까 다 막 붙어 있잖아. 근데 그렇게 나라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나라를 정확하게 고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얘가 지금 지진이잖아, 지진. 그러면 일단 기본은 지진이 발생한 곳이니까 판의 경계 중에 어디겠다. 자, 이건 대지역 문제다 라는 게 일단 인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진 정보니까. 자, 지진은, 자, 지각 판의 경계에, 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판의 경계 부들 중에 가나다라가 나올 것이다 하고 범위를 일단 좁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인지 특정하지 말고, 자, 바로 선택지 풀이로 가는 거예요. 자, 바로 선택지 풀이. 자, 절대 나라 먼저 찾지 말고, 자, 선택지부터 읽어서 풀어냅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판단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먼저 1번에 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형성된 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동아프리카 지구대라면 아프리카 동쪽이니까, 자, 무조건 경도를 동경을 써야 되거든요. 자, 머시기 동경을 써야 돼. 이를 써야 돼. 자, 그런데 가가 서경이잖아요. 서경 8도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절대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지우세요. 오케이? 이 나라가, 야, 북위 31도, 서경 8도, 이 나라 어디지? 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냥 동아프리카 지구대만 아니다 하고, 자, 1번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2번 해볼게. 자, 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지역이다. 자, 그러면 저위도 경도가 환태평양 조산대일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요. 자, 환태평양 조산대가 엄청
길게 이어져 있잖아요. 태평양을 한 바퀴 돌면서. 자, 그러니까 이 37도의 위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경도를 볼게요. 자, 37도 동경이거든요. 동경 37도. 자, 그러면 되게 본초 자오선에 가까운 지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태평양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하고 아예 반대편 쪽이 되는 거니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경도가 나올 수 없어. 환태평양 조산대는. 자, 그럼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유라시아판과 아라비아판이 만나는 지역이다.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하고 아라비아 반도가 만나는 데 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았죠. 아라비아 반도가 어디 있고 유라시아 대륙이 어디 있고. 자, 그런데 요 경도를 봐. 요 경도. 자, 그리고 요 위도도 봐. 자, 아라비아 반도가 남반구에 있니? 이게 S가 될 수 있냐고. S가 될 수 있냐고. S가 되면 안 되지. 맞지? 자, 그리고 경도도 119도면 이거 우리 서울의 경도랑 거의 가깝잖아요. 맞죠? 서울이 아까 경도가 127도라 그랬지. 자, 우리 NCT 127 아시죠? 자, 이게 서울 경도에서 127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너무 저기 아라비아 반도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도 경도상 아라비아 반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 3번. 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 자, 나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 산맥이 형성되는 지역이다. 자, 그러면 요런 산맥이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같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자, 높은 산맥들을 말하는 거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뭐 산맥들 자, 중에 하나겠다. 요렇게 인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검증을 해볼게요. 자, 위도가 북위 28도, 자, 경도가 동경 84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환해야 될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자, 인도가 이렇게 있어. 자, 인도 옆에 여기 방글라데시 있지. 여기 방글라데시. 이쪽으로 가면 미얀마고. 자, 선생님이 아까 방글라데시가 자, 위도가 몇 도를 통과한다 그랬어요. 자, 방글라데시 위도. 북해기선을 통과한다 그랬지. 자, 북위 23.5도. 자, 경도는 몇 도? 자, 경도는 딱 90도. 딱 90도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요 지점. 자, 요 지점. 자, 북위 28도. 자, 그럼 북해기선보다 살짝 북쪽. 동경 84도. 방글라데시보다 살짝 서쪽이야. 그럼 한 요 정도 되겠지. 한 요 정도. 요 정도에 나라가 위치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방글라데시 북서쪽. 자, 인도 북쪽. 여기에 무슨 산맥이 있을 수 있니? 여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 만들어진 산맥이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래서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건 1, 2, 3, 4 중에 4밖에 안 됩니다. 자, 나머지는 아예 근처도 못 갔어. 동아프리카 지구대 근처도 못 가고 환태평양 조선대 근처도 못 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에 자, 가와 나는 해령에서 자, 마그마가 분출해 지각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지역하면 아이슬란드 같은 데지. 자,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위도가 지금 60도가 넘는 곳에 자, 영국보다 더 북쪽에 위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 같이 30몇 도, 30몇 도. 뭐 요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다 밑에서 지진이 날 수도 있으니까 뭐 대서양 가운데, 뭐 태평양 가운데 요렇게도 가나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후와 관련된 자, 위도 경도로 나왔던 문제. 자, 작년 6월 모평 19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자, 온대 기후 지역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가 지금 온대 기후 지역. 그러니까 온대 기후 지역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뭐 사막, 스텝, 툰드라 이런 거 없어요. 온대 기후 지역만 생각해라. 알겠지? 범위를 좁혀야 돼. 자, 그리고 위도 경도를 보고 어느 도시인지 찾아서 이게 어떤 기후다 이렇게 유출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냥 선택지를 보면서 하나씩 대응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저 도시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택지 바로 갈게요. 자, 먼저 1번에 가에서는 1월보다 7월의 평균 기온이 높다. 자, 7월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해볼게. 자, 이 말은 7월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가는 남반구다. 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가가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뭘 보면 돼요? 태양 고도각을 보면 되죠. 태양 고도각. 자, 아니면 저거 위도를 보면 되잖아. 위도. 자, 태양 고도각
보는 게 더 꼬는 거겠다. 지금 위도가 그냥 숫자 그냥 나와 있으니까 위도 보면 돼. 위도. 자, 위도. 자, 위도를 확인해 볼게. 자, 가의 위도가 자, 지금 n입니다. 자, 가는 북반구죠. 자, a는 북반구잖아. 자, 그러면 이거 아닌 거지. 맞지? 남반구 아닌 거지. 그러면 1번은 x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자, 나의 태양 고도각은 자, 나의 태양 고도각은 자, 8월이 10월보다 높다 했습니다. 자, 우리 자, 얘가 나가 지금 S를 했으니까 남반구거든요. 자, 남반구는 태양 고도각이 자, 1월, 7월 언제가 높은 거예요? 자, 1월이 높죠.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지금 1월이 태양 고도각이 높고 자, 7월이 태양 고도각이 낮잖아요. 그러면 8월과 10월 중에 언제가 태양 고도각이 높은 겁니까? 1월에 가까운 10월이 자, 7월에 가까운 8월보다 태양 고도각이 높아야 되겠죠. 자, 요것도 틀린 거죠. 결국에 2번 선택지도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요 두 선택지는 1번, 2번 두 선택지는 너 북반구니 너 남반구니 자, 위도 가서 알파벳 한번 확인해 볼래? 이거지. 자, 저 도시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맞죠? N이니 S니 눈 뜨고 확인해라지. 야, 가 어느 도시니? 뭐 뉴욕이니? 뭐 서울이니? 파리니? 이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선택지에서 하라는 것만 하지 뭐 투머치하게 그렇게 문제 풀지 마요. 알겠죠? 자, 우리 쿨하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다는 7월에 계절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계절풍의 영향을 받을 거면 유라시아 대륙 동안이 돼야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안. 자, 그런데 다의 위치를 봐요. 자, 다의 위치가 위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 자, 그런데 경도가 서경을 쓰잖아요. 유라시아 대륙 동안은 다 동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계절풍부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X. 자, 요렇게 풀든가 아니면 자, 우리 7월에 자, 우리 유라시아 대륙 동안 여름 계절풍이 불잖아요. 자, 여름 계절풍이 분다는 건 7월이 고온 다습하다는 걸 의미하죠. 자, 7월에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강수량 봐. 7월 강수량이 0.6이야. 0.6에 거의 비가 안 온다고. 거의 비가 안 온다고. 이게 어떻게 다습한 거니? 맞지? 그러면 얘는 절대 7월에 계절풍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3번 더 지었습니다. 자, 4번 해볼게. 가라는 모두 대륙 서안에 자, 위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라가 다 대륙 서안에 위치한다. 자, 가를 볼게요. 자, 가가 자, 위도가 31도 정도, 중위도, 북반구. 자, 동경 121도면 우리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유라시아 대륙 동안이죠. 유라시아 대륙 동안. 자, 그러니까 가는 대륙서안이 아니니까 하나만 X면 X잖아. 그러면 4번 땡. 자, 그럼 정답 몇 번? 5번. 나왔죠? 자, 1, 2, 3, 4 지금 기후 찾은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5번. 자, 그러면 연교차가 지금 가가 가장 큰 게 요게 정답이잖아요. 자, 가가 우리 유라시아 대륙 동안이고 온대 기후 중에서는 연교차가 큰 기후잖아요. 맞죠? 유라시아 대륙 동안이. 자, 그래서 나머지 지역보다는 연결차가 클 수 있다 해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지역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남이 31도에 동경 115도면 여기 호주 남서부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로코, 알제리 요쪽에 아프리카 쪽의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자, 아프리카 쪽의 지중해성 기후. 자, 그리고 얘는 이제 호주 남동부에 자, 호주 남동부에 또 온대기후라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다 찾지 말고 그냥 선택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22학년도 9월 모평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앞에 세 문제는 자, 나라나 위치를 정확하게 안 찾고 자료 위주로 해서 선택지 풀이. 요게 문제 풀이 방법이었다면 자, 6번 문제부터는 나라를 찾고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찾아야 될 나라 3개를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3나라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단 머시기 나라 중에 찾아라 하는 보기가 있으면 나라부터 찾고 이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의 위도 경도를 우리가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각 나라의 상대적인 위치를 갖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지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카자흐스탄 중에 자,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 어디예요? 카자흐스탄이잖아요. 자, 그럼 카자흐스탄에 우리 위도경도 안 외워도 자, 카자흐스탄이 가장 북쪽에 위치하니까 자, 북이 그 위도 숫자가 제일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는 북이 30도, 자, 나가 북이 51도, 자, 다가 북이 24도니까 가장 북쪽에 위치한 건 나란 얘기죠. 그래서 나를 카자흐스탄으로 자, 이렇게 찾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집트는 자, 위도는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다 아헤드 공업대 사막 쪽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집트가 조금 더 본초 좌우선에 가깝잖아요. 조금 더 서쪽이잖아요. 자, 그럼 본초 좌우선에 가까운 경도 숫자가 작은 나라, 요 31도인 나라, 자, 다는 지금 54도잖아요. 자, 이 가 나라를 우리가 이집트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다가 자동으로 아랍에미리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별로 위치 비교하면서 문제풀이를 해야지. 자, 그 나라 위도 경도를 외워서 문제풀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 갑니다. 자, 1번에 가는 지중해 연안에 자, 위치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집트 북쪽에 지중해 있죠. 자, 1번 맞고. 자, 2번에 다는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이 나타나죠. 아랍에미리트 외국인 남자 노동자 유입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3번에 나는 다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자, 카자흐스탄이 아랍에미리트보다 훨씬 넓죠. 자, 요거 맞고. 자, 4번에 국내 총생산을 물어봤는데, 자, 국내 총생산은 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자, 총 인구가 있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있습니다.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총 인구를 곱해버리면 자, 국내 총생산이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나는 요렇게 곱하면 국내 총생산이 나오고, 자, 요렇게 곱하면 국내 총생산이 얼마 나오겠지? 자, 아랍에미리트도 요로 두 개 숫자 곱하면 국내 총생산 나오겠죠. 자, 어디가 큽니까? 자, 아랍에미리트가 더 크죠. 자, 아랍에미리트가 더 크지. 자, 그러니까 다가 더 적다 하는 자, 4번이 틀렸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카자흐스탄 수도가 이집트 수도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자, 이집트는 동경 31도, 카자흐스탄은 동경 71도니까 카자흐스탄이 더 동쪽에 위치하는 게 맞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21학년도 9월 모평 18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자, 찾아야 될 세 나라가 멕시코, 브라질, 칠레, 수도 중 하나입니다. 자, 수도니까 특정 도시를 자, 말하는 거죠. 자, 우리 멕시코 수도는 멕시코시티, 브라질 수도는 브라질리아, 자, 칠레 수도는 산티아고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여기 제시된 게 자, 7월 1일의 낮길이, 요게 7월의 낮길이니까 요걸 위도처럼 활용해야 됩니다. 자, 요걸 위도처럼. 자, 그래서 위도 경도가 다 나와 있는 건데, 자, 7월 1일의 낮길이가 12시간이 넘어가면 거기가 북반구죠. 자, 여기서 멕시코가 유일한 북반구의 수도가 위치한 나라입니다. 자, 그럼 12시간 넘는 게 지금 여기잖아요. 자, 그러면 다가 멕시코 수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죠. 자, 다가 멕시코시티 먼저 결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와 칠레 수도 산티아고 중에 누가 더 남쪽에 있습니까? 칠레 수도 산티아고가 더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7월 1일의 낮길이가 제일 짧은 자, 나가 칠레 수도 산티아고죠. 칠레 수도 산티아고. 자, 그러면 남는 가가 자,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7월 1일의 낮길이를 위도처럼 활용해서 세 개를 다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니면 경도로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브라질 수도가 제일 동쪽에 있으니까 서경 숫자가 작아야 되고요. 멕시코 수도가 제일 서쪽에 있으니까 서경 숫자가 커야 돼요. 그래서 요 경도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위도, 경도 이렇게 두 개 조합해서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선택지 풀이 갑니다. 자, 1번에 가는 수위도시이다. 자, 가. 브라질리아가 브라질 수위도시입니까? 자, 요게 틀린 거죠. 자, 브라질의 수위도시는 상파울루지. 자, 수위도시는 인구 가장 많은 도시. 요 가가 브라질의 수위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나 칠레 산티아고 남반구에 있죠. 자, 3번에 다는 유럽인들이 아스테카 문명의 도시를 파괴하고 건설했다. 자, 멕시코시티가 아스테카 문명의 수도였던 도시죠. 자, 그래서 요걸 파괴되고 건설한 거 맞습니다.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동쪽에 위치하는 건 요 경도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가는 서경
47도. 자, 다는 서경 90도면 자, 가가 상대적으로도 동쪽에 자, 위치하는 게 맞죠. 자, 5번에 나다가 속한 각각의 국가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칠레, 멕시코 둘 다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자, 브라질은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 자, 요거만 조심해 주세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23학년도 6월 모평 14번 문제입니다. 여기도 단 해서 찾으라는 나라가 나오기 때문에 나라 찾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찾아야 될 나라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자, 그리고 아메리카의 브라질과 콜롬비아. 자,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자, 먼저 브라질, 콜롬비아 같으면 자, 경도 숫자를 서경을 써야죠. 자, 그러면 서경 쓰는 두 나라 중에 자,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가 북반구에 있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가 남반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NS를 보고 정확하게 자, 가가 콜롬비아다. 자, 콜롬비아 수도니까 보고타, 콜롬비아 보고타. 요 다가 이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남은 두 개가 이제 나이지리아 아니면 남아공인데 여기서 남아공이 남반구잖아요. 그러니까 남반구 위도를 쓰는 라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 수도는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은 비워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가 자, 자동으로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도 수도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렇게 물음표하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가는 내륙 개발을 위해 20세기에 조성된 계획 도시이다. 자, 요거 내륙 개발을 위해 20세기에 조성해서 수도를 옮긴 도시 하면 브라질리아죠. 브라질리아. 이 다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딱 브라질리아 설명이에요. 자, 이번에 다는 해당 국가의 수위도시이다. 자, 브라질리아는 수위도시가 아니죠. 자, 브라질의 수위도시는 누구다? 상파울루다. 자, 틀렸고요. 자, 3번에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이자 산유국 어디입니까? 나이지리아죠. 그러니까 나의 수도가 돼야지. 자, 4번에 나는 가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자, 이건 어떻게 유추하냐 하면 자, 우리 보고타 있죠. 콜롬비아 보고타. 보고타가 고산도시죠. 자, 그럼 어쨌든 가나 나나 자, 위도는 적도 근처입니다. 자, 그런데 해발 고도가 높은 보고타가 연평균 기온이 낮아야죠.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수도 나가 연평균 기온이 높다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에 영국 런던과의 최단거리 도시는 가이다 그랬는데 그럼 대서양 건너서 남아메리카까지 가야 되면 거리가 멀잖아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가 지금 영국과 제일 가깝죠. 자, 그러면 요건 틀렸다. 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위도 경도로 자, 위치 찾는 문제까지 자, 마지막 심화 5강까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위도 경도 안 찾아도 풀리는 스타일의 문제가 있고 자, 그리고 단 어느 나라 중에 골라라 하면 나라 찾으면서 문제풀이 시작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저기 위도 경도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선생님이 정해준 요 문제풀이법을 잘 익히셔서 자, 수능에 관련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자, 개념편 26강 그리고 심화편 5강까지 자, 모든 강의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강의 시청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기특하고 수고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수능 일주일 전에 자, 총정리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 총정리 영상으로 자, 마무리 복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으면 꼭 부탁드리고요.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총정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